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자녀의 낙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올해 초등학생 1학년이 된 딸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는 지적 자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나 의미 없는 메모를 공책에 끄적이면서 수업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교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낙서 활동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오늘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학교 수업 중에 좀 집중을 못하고 낙서만 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의 마음과 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낙서 자체는 문제 행동이 아니고 많은 경우 긍정적인 자기 표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모든 아이에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표현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또 낙서가 수업 중에 반복된다거나 주의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지고 또 다른 사회적인 또 심지어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면 걱정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초등학년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중을 못한다면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속 아이는 친구들과도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림이나 낙서하면서 쉬는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낙서를 억제하시지 말고 격려하도록 하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렇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른 규칙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끼적이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일기장 옆에 여백에다 낙서를 한다든가 또 자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거는 괜찮죠. 그런데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주의 집중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때로는 산만한 기질의 아이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 네. 수업 중에 집중을 못하고 낙서를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면 때로는 저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한번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ADHD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루하거나 또 활동이 흥미가 느껴지지 않거나 하면 쉽게 주의가 흐트러져서 낙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ADHD이거나 또 산만한 아이의 경우 아이들이 좀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낙서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산만함에서 오는 낙서라고 하면요. 네. 그냥 재미로, 감정 표현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하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해요. 네. 그리고 낙서를 하다가도 수업이 되면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거나 하게 되면 바로 멈추죠. 그리고 낙서를 할 때도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요, 감정이나 상상력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ADHD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낙서를 보면 대부분 목적 없이 그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낙서에 한번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전혀 수업 내용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금지하고 통제해도 자제하기가 어려워서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나 무의식적인 낙서의 반복이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산만하게 나타나요. 게다가 이제 문제는 이 낙서 외에도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서를 하다가도 다른 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충동적인 그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ADHD의 아동이 보이는 낙서는 전반적으로 좀 의미 없는 낙서가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무의식적으로 아주 낙서를 빽빽하게 합니다. 공책, 책, 물론이고요. 책상에다가
또 심지어는 자기 손등에다가도 막 해요. 그리고 같은 기호나 그림을 아주 계속 반복합니다. 뭐 동그라미라면 동그라미를 계속, 번개라면 번개를 계속, 또 괴물, 또 어떨 때는 이름을 계속 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정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낙서를 하면 집중하는 것 같은데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산만해 보이죠. 그리고 또 혼자만 낙서를 하고 혼자만 산만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지를 받으면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또 그 행동을 동일하게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으로 여겨지죠. 이런 경우에는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의 태도를 어떻게 살피고 좀 관찰해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ADHD 아이의 그 낙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서에 일관된 패턴은 없는지,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낙서를 하는지, 또 그 낙서 내용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가, 또 부모님이 그 사이에 질문을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통제를 하셨을 때 바로 이해하고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그 가정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많은 그 부모님께서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 좀 해줄래라고 하는 권유형으로 하시지만은 실은 그 아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그 지도를 잘 따르는지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주 특징적인 그 ADHD의 특징이 계속 나타난다면 저는 전문가의 그 진단과 치료를 좀 겸해보시면 어떨까. 요즘은 뭐 너무나도 이런 접근이 쉽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들의 낙서가 발달상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는데요. 낙서의 방법과 또 상황에 따라서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도해 가시면 되는 거겠죠? 네, 낙서는 마음의 언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이가 보이는 감정, 아이가 갖고 있는 관심사예요. 창의적인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 아이, 낙서를 끼적이는 아이들은요,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에 아주 흥미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풍경화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도를 그린다든가, 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요즘 초등학생 같으면 다이아그램 같은 거로 자기 하루 일과를 구성해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의 방이나 거실에다가 이런 학습을 자극하는 시각화된 포스터 같은 거 걸어두시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것은 기업에서도 너무 많이 쓰는 그런 그 전략이고요. 중고등학교, 대학에서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기록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소통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걸 가지고 마케팅 기법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는 이 비주얼 띵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하는 교수들에게 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하죠. 화살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프가 들어가기도 하고 동그라미, 네모, 하트,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영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